유증상자들은 집으로 가기 전에 잠실 종합운동장에 마련된 해외 입국자 전용 워킹스루 또는 해당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And I think in a certain way, depending on the fabric, I think in a certain way a scarf is better. It's actually better. 확진자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독일마저 사망자가 900명을 넘었습니다. 스페인 사망자는 9,000명을 넘어서 우리 전체 확진자 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특히 서울과 수도권 확진자 수가 일일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줄 것 같은데 줄지 않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가 확진자 동선이 어느 나라보다 투명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개인의 어떤 그 사생활이 노출된다는 또 그분들이 왔다 갔는 네, 지역에 이렇게 뭐 식당이나 이런 데는 장사가 안 되고 그래서 근데 이게 이분이 다 나았으면 또 네네. 시간이 지났으면 지워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초 씨가 지웠더라고요. 네. 속초 씨는 이제 공개하지 않겠다. 네. 비공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왔다 가서 영업 피해를 받고 며칠 네. 동안 폐쇄하죠. 방역하고 소독하는데 전문가들은 소독하면 한 2~3시간 후면은 사실은 재개장해도 된다고 봐요. 네. 근데 안심 문제 때문에 이틀 사흘 폐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재개장한 이후에도 주홍글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선을 비공개로 한다. 속초시가 먼저 앞장선다. 네. 사실은 확진자가 다녀간 뭐 상업시설이나 식당이나 네. 3~4일 후면 제가 볼 땐 더 안전합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다고들 하죠? 뭐 일단 그 비말은 다 말라버렸을 거고 네. 더 소독했을 거고. 그렇죠. 네. 사진 한 장 볼까요? 네, 안타까운 사진이 있습니다. 대구의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뭐냐면요. 100세에 가까운 노모가 한사랑 병원에 있다 다른 병원으로 간다니까 환갑을 넘긴 아들이 8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겁니다. 앞에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네. 혹시라도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될까 봐 걱정하면서 아, 손을 이렇게 흔들고 스마트폰으로 저 네. 모습을 찍으면서 엄마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네. 장면입니다. 임종 혹시라도 잘못되시면 임종을 못 지킬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런 말을 남겼고요. 그렇죠. 쾌차하시기를 빌겠습니다. 확진자 수 좀 보겠습니다. 네. 며칠 한 2~3일 100명을 넘겼던 것 같은데. 네. 100명에서 오르락내리락 해서요. 세 자리가 됐다가 두 자리가 됐다가 오늘은 이제 두 자릿수입니다. 89명이 이제 어제 지난밤 0시 기준으로 어제 추가됐고요. 전체 누적 확진자는 9,976명입니다. 이 추세라면 이제 내일 10,000명을 넘을 것으로 네. 추정이 되죠. 완치자들 완치자가 이렇게 확진자보다 50% 이상 넘기면서 오늘 김강립 차관이 치료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 네네. 그래서 병상이 저도 이게 그러니까 여유가 저도- 생기는 거죠. 예, 저도 궁금했는데 지금 전체 병상에 중증 환자는 30%, 네. 또 생활치료센터도 30%만 차 있대요. 네네. 그러니까 여유가 있죠. 계속 완치돼서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호전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것이 확진자보다 완치자 수가 늘어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진지 네. 지금 이제 오늘 현재 보시면 저기 완치자가 5,800명이라 지금 57~8%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는 조금 그러니까 매일매일 신규 확진자만 좀 줄어들면 네. 두 자리에서 점점 떨어지면 퇴원하시는 분들은 뭐 매일 예. 200~300명씩 되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나마 이제 병상은 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네. 것 같습니다. 사망자가 안타깝게 4분이 느셨고요. 네. 169명입니다. 네. 그래도 곧 확진자가 아마 내일쯤에는 10,000명을 우리도 10,000명을 넘을 넘을 것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사진 한 장 볼까요? 대구에서 올라온 따뜻한 사진이 인상 깊은 사진이 있습니다. 소방대원분들 구급차 전국에서 그렇죠. 모여들었죠. 40일 넘게 저곳에서 대구 환자 한 7,000여 명을 이송했던 분들인데 네.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확진자들도 많이 대구에서 안정이 됐고 더 이상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41일 만에 해산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구급대원들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떠나서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소방청 동원령 1호 2호에 따라 147대의 구급차가 소집돼서
네, 294명의 소방대원이 도대체 며칠을 대구에 계셨던 거예요. 네, 참 말씀하신 것처럼 7,435명을 이송했습니다. 네, 참 대단합니다, 우리 소방대원들. 확진자 현황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늘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경북은 줄고 있는데. 예. 네. 지금 수도권 확진자 같은 경우 누적해서 1,070명 가량이 됐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만 명에서 한 10% 가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수도권 전체가 한 2,600만 사실 대한민국의 절반이 모여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거를 고려하면 10% 가량이 많은 건 아닌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원인이 아니라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일단 교회라든가 병원 같은 데서 소규모지만 집단 감염이 좀 생기고 있고 네. 수도권에서도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유입. 주로 뭐 유학생들이라든가 교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라는 부분이 수도권 인구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확진자가. 수도권 확진자가요. 네, 이 시간대쯤 아마 어제 300여 명 이탈리아에서 우리 교민들 네네. 들어왔고 오늘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도착했죠. 인천공항에. 오늘 또한 200여 명 태운 우리 네. 교민들이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맞습니다. 네, 임시생활시설로 갈 거고 아마 뭐 미얀마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100명, 200명씩 예, 들어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고요. 네, 이 영상이 오늘 겁니까? 어제 겁니까? 2차 전세기네요. 네, 어제 들어온. 저건 1차 전세기. 1차 전세기인가 어제 봅니다. 2시 네. 인천공항이고요. 네. 어제는 밀라노에서 출발한 2차 전세기가 확진자가 나왔군요. 309명을 싣고 왔습니다. 네. 확진자가 나오면 2주간 이제 시설 격리가 되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어제 309명은 모두 강원도 평창. 지금 아니 저희는 네. 외국에서 온 모든 내외국인이 전부 다 2주간 네네. 격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자가 격리인데 네. 시설 격리가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네, 어제 집으로 가지 못하고 예, 저분들은. 어제 1차 전세 우한에서 처음 들어오신 네. 분들이 진천과 아산에 있었듯이 네. 똑같은 이제 이 형식입니다. 어제 309명은 강원도 평창.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네. 들어온 205명 네. 로마에서 출발해서 밀라노 경유에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205명은 충남 이 천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서 네. 전체적으로 510여 명 이제 격리 생활 2주간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제 이탈리아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라 잘 교육하셨으니까 네. 건강하게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에서 들어온 충주가 집인 6살 아이도 확진을 받았고 네. 우리 네. 국적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입국자의 여전히 해외에서 우리 전체 입국자의 전체 확진자의 한 30-40%는 계속 해외에서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매일 분들. 늘어나고 있는 신규 확진자의 비율 중 네. 이 작게는 30%에서 많게는 40%, 40%까지요? 대체로 한 네. 38, 9% 되더라고요. 네. 이분들이 해외 유입 확진자들이어서 네. 네, 지금 그중에 비중이 저희가 커지고 이제 있습니다. 다 2주간 시설 격리 아니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집으로 가서 자가 격리를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거부한 외국인들은 되돌려 보내기 시작했더라고요. 예, 거부한 네. 외국인은 드디어 이제 이 강제 출국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추방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니까 돌아가시오 하는 이 경우가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외국인이 국내에 일정한 거주지가 없으면 네.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 격리가 되고, 그다음에 자가 부담 원칙을 정했어요. 근데 이걸 거부하면 사실은 국내에 머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강제 출국은 불가피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이제 거부자들이 시설 격리 거부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는 출국 검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더 엄격해질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더 엄격해질 것 같고 자가격리 지키지 않은 분들 저희가 사례 몇 번 보여드렸는데 경찰, 검찰에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했고 네. 총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안정기에 들어갔을 때 저분들이 어떻게 다시 감염원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대구에서 확진을 받고 네. 충북 보홀에 있는 격리시설로 신선지신도 갔다가 했죠, 네. 그분이 바깥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 바람에 지역을 또 뒤집어놓은 네. 그런 맞아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런 것도 있었고 광주에서도 코로나 네. 이 의심 신고를 해놓고 본인이 선별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면 격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서점까지 들르는 바람에 이탈해버렸죠. 방역 작업이 굉장히 저분이 치열하게 자가격리 이루어졌던 대상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자가격리 대상자인데 뭐 주변 뭐 편의점 같은 데를 다녔다는 사례들이 쭉 나왔어서 경찰에서 46명 가량을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은 검찰에 넘겼어요. 그러니까 네. 기소를 하겠다고 감염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하겠다라는 아마 그 6명은 입장입니다. 기소될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네.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고요. 네. 지금 뭐 이 법 자체도 감염법도 자가격리 위반은 300만 원 이하였거든요. 네. 그것도 지난번에 국회에서 감염법 3법을 개정을 하면서 자가격리 위반도 1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좀 네. 엄격하게 만들어놨습니다. 4월 5일부터 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4월 5일부터는 네.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양지열 변호사 설명하듯이
4월 5일부터는 자가격리 어기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요. 네. 정말 처벌이 엄격해집니다. 엄중해집니다. 해외 상황 보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 또 미국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만 나흘 만에 네. 횟수로 날짜로 보면 닷새 만에 10만 명이었던 미국의 확진자가 20만 명이 됐습니다. 네, 20만 명 됐습니다. 그럼 하루에 뭐 2만 명, 3만 명씩 늘어나고 지난 하루 사이에 약 2만 5천 명이 증가했죠. 네. 놀라운 일이죠. 하루에 2만 명씩 증가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10만 명 넘긴 것도 깜짝 놀랐는데 불과 닷새 만에 21만 명을 지금 넘겼습니다. 사망자도 지금 4,700명 넘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상황이 네. 지금 제2의 이탈리아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네.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고요. 특히 뉴욕주에 과반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네. 뉴욕주는 아비규환입니다. 저 표를 보면 특이사항 몇 가지만 설명드리자면 독일이 사망자가 보시는 것처럼 잘 관리되고 있지만 벌써 1,000명에 육박하기 900명 넘게 숨졌고요. 네. 치명률이 0.5 정도였는데 이제는 1을 넘었습니다. 영국도 점점 해서 확진자가 늘어서 지금 하루에 1,000명 가량 확진자가 계속 늘고 늘고 있습니다. 있고 오늘 보면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75년 만에 처음으로 네, 취소됐고요. 맞습니다. 네. 이탈리아도 사망자가 13,000여 명, 스페인도 9,000여 명이 사망했고 스페인은 9,000여 명 사망했으니까 우리 확진자 수하고 스페인 사망자 수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6주 된 신생아가 이게 감염돼서 숨졌네요. 코네티컷주에 네. 이 거의 신생아죠. 출생한 지 6주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병원으로 들어왔는데 코로나19 감염으로 확인이 됐고 사망했습니다. 미국 의료 당국에서 아마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의 희생자 중에 가장 네. 어린 생명이다. 애도를 표한다. 이런 발표를 아이들은 했습니다. 특히 유아들은 잘 걸리지 않고 면역이 강하고 걸려도 잘 증세가 낫는다. 증세가 네. 뚜렷하지도 않고 맞습니다. 치명률도 매우 낮은 게 사실이지만 네. 예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드디어 마스크를 얘기를 시작을 사회 공론화를 시작하고 있나 봐요. 네. 그런데 그동안은 계속해서 일반 국민은 쓸 필요가 없다였거든요. 의료진에게 써야 한다, 의료진이 써야 한다고요. 그 네. 기조 자체는 크게 안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마스크를 써라라고 얘기를 못하는 게 네. 의료진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거 워낙 뭐 전체 공급량이 예, 부족하니까. 마스크뿐만 아니라 보호장갑, 보호구, 뭐 그 마스크 의료진들이 사용해야 될 것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보셨겠지만 뉴욕 맨하탄에는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쓰레기 봉투, 쓰레기 대형 봉투 쓰레기 봉투로 입었죠. 보호복 대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미국도 나름 비상시국에 대비를 해서 뭔가 물량을 확보해 놓고 있었는데 그거는 뭐 몇 개 주, 몇 개 도시에서 돌발 사태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연방 정부에서 재고를 만들어 놓은 거지 전체 주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맞아요. 20만 명이나 되는 확진자가 나온 걸 계산을 못 했던 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스크가 필요한 상황인 걸 아마도 인지는 한 것 같아요. 인지는 하고 있지만 마스크를 온 국민들이 쓰라고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쓰라고 권고를 해도 당장 없으니까. 공급량이 그렇죠. 부족하니까. 네. 그래서 네. 뉴욕 타임즈에서 드디어 마스크 문제 관련해서 네. 또 한국 사례를 이제 이 정밀 분석해서 기사를 실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쨌든 일주일에 국민 1인당 마스크 2개씩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보유했다라고 하는 네. 이야기를 그러니까 한국은 마스크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했나 하는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네. 저게 결국은 이 귀결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동네마다 퍼져 있는 약국 시스템하고 이 약국들을 정부가 어쨌든 관리하면서 정부가 마스크 보급의 이- 유통망으로 썼다는 네. 거죠. 그 마스크라는 소비재를 공공재로 바꿔 공공재로 네. 바꾸고.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네. 세상에 일주일에 2개씩 정부가 사서 국민들에게 판다. 네. 1,500원 아주 맞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그걸 정리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격이 통제가 됐고 네. 그다음에 공공재로 인식이 됐고 말씀하신 대로 유통 보급망에 약국과 정부가 협력을 했고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카프 이야기를 애둘러 하면서 네. 마스크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급에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네.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쓰라고 하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마스크가 없으면 스카프라도 해라고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Use a scarf if you want, rather than going out and getting a mask or whatever. We're making millions and millions of masks, but we want them to go to the hospitals. 마스크 이야기 좀 더 해보죠. 아베 총리도 결국 마스크를 썼어요. 영상 준비되면 볼까요? 네.
그동안에 이제 거부해왔죠. 사실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까봐 더 안 맞습니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어제는 아베 했습니다. 총리가 결국 마스크를 쓰고 의회에 출석했습니다. 볼까요? 네. 참의원 결산위원회에 나온 아베 총리가 마스크를 썼습니다. 네. ほとんどゼロに近くなったあるいは、의원들도 내각들도 많이 資金繰り厳しいを 마스크를 했어요. 전과는 다른 모습인데 좀 불편한가 봐요. 자꾸 만지고 네. 낯선 모습입니다. 네. この話は先ほどにも 예. 아소죠? 네. 아소 아소 벗어버립니다. 부총리도 네. 답답한가 봅니다. 일본 정부가 일반 마스크 말고 첫 네, 마스크를 네. 첫 마스크. 이제서야 이제 일 주소라는 게 뭐예요? 집집마다 한 한 가구를 한 말하는 집당. 걸까요? 그러니까 한 가정인 겁니다. 그런 근데 것 같아요. 한 정말 가구당. 네. 당황스러운 게 한 가구당 가구에 두 개씩? 예, 두 네. 개씩 두 장이에요, 두 장. 네. 그 집에 2명이 살든 4명이 살든 5명이 살든 두 장인 겁니다. 네. 뭐 궁여지책인 거죠. 예.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는 지금 KF94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안 되면 KF80이라도 써라. 그래서 우리가 보건 마스크라고 부르는 마스크 때문에 대란이 난 거고 네. 면 마스크나 천 마스크는 아예 이 공급에서 제외돼 있고 그거라도 구해서 다른 분들은 쓰고 나중에 정부가 기준을 좀 바꿨죠. 건강하신 분들은 면 마스크 써라. 네. 공직 사회부터 면 마스크 쓰기 앞장서자.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해소돼 가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정부가 우리는- 마스크 중요성 얘기하면서 천 마스크 2개를 가구당 보내면 지금 패러디 사진들을 보면요. 네. 내 식구가 마스크 2개 쓰고 있는 것도 일본 있고요. 국민들이 너무 네, 실망했나 화났습니다. 봐요. 네. 총리 당신이나 쓰시오 하는 걸로 아베 총리 얼굴에 마스크 2장을 붙여놓은 사진이 있어요. 지금 일본 네. 국민들은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저 패러디도 참 그 일본 애니메이션 스럽죠? 스타일이요. 네. 네. 빼겠습니다. 네. 우리는 좋아지고 있어요. 저희 회사 안에 군의 약국에 저희들가 줄 서는데 이제 있죠. 처음엔 줄이 너무 길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 주 월요일 날 저 샀거든요. 그런데 저 앞 건물에 저희 회사 앞 건물에 이제 다음 주부터 3개씩 파는데 사람 없대요. 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본 확진자 수가 어떻게 나왔어요? 일본 네. 확진자 수는 지금 검사를 그렇게 빨리 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이제 2,000명대입니다. 일본이 지금 하루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신규 확진자가 우리나라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200명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89명. 네. 일본은 어제 89명, 그제 101명이었거든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으면은 120~30명대로 그렇습니다. 올라가고 네. 떨어지면 7~80명대예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하루 확진자 200명 이상. 지금 이제 지난 하루가 266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3,000명에 다가가고 있는데 이 하루 확진자가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네. 일본도 검사 속도가 빨라지면 지금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서 지금 일본은 문제는 뭐냐면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치사율이 높은데 네. 이것을 의료진들이 분석하기에는 상당히 만연해 있다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서울의 확진자 수보다는 도쿄의 확진자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많아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네.